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부가 너무 쉬운 거예요. 딴 애들이 못 알아듣는데 이미 얘 끝나고 가방 챙기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진짜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 너무너무. 지능은 절대로 100%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엄마의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교육 컨설턴트로 20년 이상 일하셨고요. 민성환 연구소 대표십니다. 민성환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능이라는 단어가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게 처음에 만들어진 이유는 군대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지능이 안 좋은 애를 데려오면 사고 나니까. 군대에서 지능을 갖고서 이제 신병을 뽑다가 여기 학교로 간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지능이라는 것은 이 아이가 학교 교육을 잘 따라가고 시험을 잘 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능력에 대한 평가예요. 그러니까 100이 딱 가운데예요, 지능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90에서 110 사이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지능이라는 게 학교 공부를 잘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지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능이 좋다고 해서 사업을 잘할 거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 지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에 대한 판단 지수는 돼요. 그래서 지능 좋은 아이가 당연히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공부를 잘해요? 지능 좋은 아이가 잘하는 거예요. 이건 동어 반복이에요.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 지능이 높아지는 그런 경우들 많이 보시나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지능을 작심하고 개발하게 되면 네. 일단 100포인트짜리 아이들은 뭐 20포인트 올라가는 건 일도 아니고요. 오. 그냥 안 올라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140포인트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네. 여기서부터는 정말 잘 안 올라가요. 그거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100m를 11초로 뛰는 아이를 10초대로 가려고 그러면 이제 국가대표 수준이잖아요. 네. 10초로 뛰는 사람이 9초대로 뛰면 올림픽 금메달이잖아요. 여기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한계치에 와 있기 때문에 0.01초 당기는 것도 그게 어렵죠. 너무 힘들죠. 최상부터는 어. 정말 공이 많이 들어가면 올라가서 140대 아이가 150대 아이까지 가는 경우도 좀 본 적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부가 너무 쉬운 거예요. 딴 애들이 못 알아듣는데 이미 얘 끝나고 책상 가방 챙기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진짜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 너무너무. 지능은 절대로 100%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지능이 좋아지면 빨리 문제를 풀어야 될 때 얘가 강점이 나오는 거죠. 시험 시간을 30분을 줬어요. 30분을 풀 수 있는 아이야 10분에 풀 수 있는 아이가 둘 다 100점이 뜨잖아요. 거기서 우열이 안 가려지는 거죠.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 30분에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닌 게 나와요. 이게 고등학교로 올라가야 되면 시간을 더 줄게 줘요. 즉 초등학교 때는 둘이 동점처럼 보였지만 중학교 때는 약간 차이가 났지만 네. 고등학교 때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네. 아이가 된 거죠. 격차가 근데 점점 초등학교 때는 벌어지네요. 엄마가 이 집 아이도 100점, 우리 아이도 100점이니까 둘의 능력 차가 같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 능력치가 숨어 있는 건데 이런 숨어 있는 능력 중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단순 암기력이에요. 네. 이해 후 암기력도 아니에요. 단순 암기력이 전 최고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놀래죠. 네. 아니 단순 암기가 제일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요. 네, 뭐 우리나라 주입식 교육이 문제라서 창의적으로 아이를 키워야 된다고. 누구나 너무너무 당연하게 하고 다니는 얘기여서 이제는 거기에 의심을 갖는 것조차도 불편한 말이 창의성이에요. 창의력은 지능이 아니거든요. 그건 또 다른 능력이에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창의력 부족으로 중간고사를 못 봤나요? 기억력 부족으로 중간고사를 못 봤나요? 기억력이네요. 자, 대학교 때 우리가 중간고사 때 힘들었던 이유는 창의력 부족이었나요? 기억력 부족이었나요? 기억력이네요. 자, 전교 1등도 기억력으로 1등을 하는데 네. 왜 초등학교 때 기억력 훈련을 안 시키고 창의력 훈련을 시키죠? 단순 기억력이라는 것은 그냥 듣고 따라하고 보고 연상하고 이런 것들이 다 단순 기억이잖아요. 네. 그래서 단순 기억력을 어릴 때부터 키워주는 네.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더 단순 기억 중에서 좋은 게 뭐냐면 듣고 따라하는데 이 손으로 따라하는 게 최고예요. 손으로 따라하는 거. 손으로, 네, 어떻게 해요? 자, 제일 열심히 해야 될 거는 뭔가를 보고 생각한 다음에 빨리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훈련은 이 아이의 지능에 다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다양한 교구제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 교구제가 어디에 좋은지를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교구제를 할 때 엄마하고 애하고 하거나 애 혼자 솔리타리로 하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요? 이 재밌는 교구제도 혼자 네. 하면 일이 돼버려요. 네. 예를 들어서 너 윷놀이 5판 하고 와. 너 윷놀이 5판 한 다음에 다 기록하고 오라고 그러면 네. 얘가 윷 던지고 말 놓고 윷 던지고 말 놓고 다 했어 이럴 거 아니에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교구제는 반드시 조를 짜서 어. 머리가 좋은 아이하고 해야 돼요? 나쁜 아이하고 해야 돼요? 비슷한 아이하고 해야 돼요. 교구제를 중심으로 4명이서 이기거니 지거니 이기거니 지거니 하면서 윷놀이를 1시간 반 동안 애들이 하는데 괴롭겠습니까? 엄마 더 하면 안 돼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설계된 놀이였다는 거죠. 한 번은 어휘, 한 번은 시지각, 한 번은 공간지각, 한 번은 단순함기, 세상에 만든 모든 교구제를 가지고 잘 설계해놨더니 그 높은 아이들이 더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 얼마큼 좋아질까요? 엄청 좋아져요. 친구들끼리 모아서 같이 하면 게임처럼 된다는 거죠. 종이 접기도 좋고 좀 블럭 같은 거 너무 이거 좋죠. 작은 거 하는 것도 좋고 보드 게임 같은 거 하는 것도 좋겠네요. 예, 보드게임 중에서도 손을 많이 쓰는 보드게임. 네네. 그러니까 안에 갖다 놓고 네. 눈으로 네. 모양을 맞춰가지고 똑같은 걸 맞춘 다음에 가져오는 거. 그러니까 보고 맞춰야 되죠. 근데 계속 보는 거가 더 빨리 할까요? 한 번 보고 기억해서 보는 게 빨리 할까요? 기억해서 보고. 그렇죠. 한 번 보고 기억해서 보는 게 옆에 있는 애가 빨리 하는데요. 꼼꼼한 아이는 계속 봐요. 이렇게. 틀릴까봐. 그럼 얘는 속도에서 이겨야져요? 지죠? 그럼 다음번에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기억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엄마가 보고 하지 말고 한번 그냥 해봐라고 했을 때 애가 안 볼 가능성이 클까요? 앞에 있는 놈이 안 보고 저걸 홀랑홀랑 가져가는 거를 꼴보기 싫어서 나도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할 때 안 볼 가능성이 클까요? 그때 필사적이죠. 저 아이들은 네. 아이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그래서 어릴 때는 비슷한 실력이 있는 애들끼리 모아서 거기서 상승효과를 내는 게 되게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강력한 그런 두뇌 개발 게임은 네. 말해주세요. 미국에서 만들어진 패드 게임이에요. 브레인 HQ라고. 브레인 HQ요? 예, 구글링을 했을 때 네. 브레인 트레인이라고 치면 제 1번으로 뜨는 게 브레인 HQ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미국에서 고도의 집중력과 기억력을 필요하는 전문직들도 훈련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나머지는 이제 다양한 이 아이의 능력치에 맞는 교구제를 이용하는 게임들을 하면 좋은데 제 사이트 핸드 UI에 들어가면 네. 어떤 교구제가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를 다 제가 세기는 해놨어요. 그래요? 네. 당연히 무료 사이트고요. 그냥 매거진 같은 사이트예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 아이한테 지능에서 어떤 부분 개발이 필요한지 알려면 사실상 웩슬러 검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검사를 하면은 매우 정밀하게 아는 건데요. 네. 엄마가 관찰만 객관적으로 좀 할 수 있다 그러면 숫자 세는 걸 남들보다 빨리 한다. 남들 앞에서 말을 잘한다. 그런 항목도 저희가 만들어 놨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네. 관찰 지수를 딱 치면 네. 대략 어느 부분이 이 아이는 강점, 약점이 있고 이 아이는 어느 교구제를 사용하면 어울리겠다라는 네. 그런 거는 매칭 시켜주거든요. 검사를 하면 좋지만 비용이 드니까 관찰만으로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유아부터 초저까지 정말 효과적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이만 하더라도 벌써 초4라서 초4, 초이니까 어떻게 하지? 너무 늦었나? 이런 생각이 자, 드는데. 초사는 중1보다 빠르고 중1은 중2보다 빠르죠. 초등학교 4학년 아이의 케이스였어요. 네. 어느 정도를 암산을 해낼까요? 처음에 17 곱하기 17부터 했던 애가 글쎄요. 12디지트를 암산하더라니까요. 네? 12디지트. 진짜요? 네. 시간은 40분에서 50분이 걸려요. 그 대신에 손을 안 써요. 계속 머리로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암산 훈련을 왜 시킬까요? 사람들이 암산 훈련을 시키는 사람 보면 네. 계산기가 있는데 왜 암산을 하냐고 하잖아요. 네. 암산 훈련을 시키는 거는 머릿속에 있는 메모리, 즉 A4G 사이즈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노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놀이로 하면은 아이들이 노는 줄 알았는데 머리가 좋아지는 게 최고잖아요. 이 아이는 논 줄 알았는데 엄마가 계획하에 놀린 거죠. 네네. 네. 그러면 이 아이는 딱 필요할 때 필요한 지능이 딱딱딱 좋아지는 거죠. 영상을 보고 지금 당장 오늘부터 개발을 해보고 싶어요 할 때 집에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따라하기죠. 그냥 국어 실력도 좋아지고 네. 암기력도 좋아지는 게 저 네. 시 따라하기 하거든요. 엄마 한 줄 하면 아이 한 줄, 엄마 2줄 하면 아이 2줄. 그러니까 네. 초등학교 나오는 학교에 나오는 동시들 있잖아요. 그걸 잘 따라하면 동시가 외워지잖아요. 네. 근데 학교 가서 칭찬도 받아요. 어. 근데 중요한 거는 보고 하라고 하지 말고요. 네. 엄마가 하면 따라하고 엄마가 하면 따라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2학년에 외울 거면 시험 문제에 나올 걸 외우면 암기력 플러스 내신까지 같이 올라가니까 그런 네. 거 골라서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면요. 머리 좋은 아이들은 좀 시키지 않아도 그런 활동들을 좋아하고 잘 하고 지금 아직 개발이 좀 덜 된 아이들은 좀 그런 활동 자체를 좀 피하잖아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네. 왜 자연스러운 현상이냐면 네. 사람들은 좋아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거를 좋아하는 거지
좋아하는 걸 잘하는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에 있어 능력치를 키워주면 옆에 있는 아이보다 잘할 때 이 아이는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 좋으면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왕에 어떤 아이한테 엄마가 설계하지 않고 가만두면 이 아이는 현재 자기가 잘하는 것만 계속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네. 못하는 거는 불편하거든요. 네. 누구라도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아이가 조금 뭘 해보자, 뭐 종이접기 해보자, 암산해보자 하는데 자꾸 피할 때 첫 번째는 비슷한 수준의 아이들과 하는 게 가장 좋고, 그게 안 된다면 아이의 능력치에 맞춰서 정말 쉬운 단계를 설계하는 요 부분이 포인트일까요? 능력치 플러스 1. 능력치보다 낮으면 퇴행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레벨라이즈가 있는 교구제를 사용하는 게 최고예요. 예를 들어서 모나폴리나 블루마블 같은 경우는 레벨라이즈 안 돼 있잖아요. 애가 재밌어 하는 순간 그만하게 해야 돼요. 재밌어 한다는 거는 익숙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더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있는 것들은 마지막 단계 끝나면 치우면 되고요. 레벨이 없는 윷놀이 같은 거 지능에 하나도 오면 안 됩니다. 윷놀이를 배웠어. 윷놀이가 재밌어 해. 이제 네. 그만. 카드놀이 배웠어. 카드놀이 잘해. 땅카드놀이. 블루마블을 잘해. 규칙을 배울 때까지 머리를 쓰는데요. 익숙해지는 맞아요. 순간 얘한테 이길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 머리 안 써요. 머리 안 쓰면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주사위 던지는 실력이 좋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레벨라이즈 안 된 것들은 익숙해지면 그만. 레벨라이즈 된 것들은 마지막 레벨 끝나면 그만. 그리고 과감히 중고 시장에 갖다 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좋은 게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알려주셔서 저도 지금 집에 가서 아이와 이런 것들을 해봐야겠다 좀 열정이 솟는 것 같아요. 근데 수학 연산하고 암산은 절대로 엄마가 아이한테 시키지 마세요. 네, 왜요? 아까 국어 따라하기는 엄마하고 아이하고 같이 네. 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엄마들이 대체로 국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워요. 혹시 엉뚱한 말을 해도 우리 아이가 창의적이라고 생각해서 엄마가 기분이 안 나쁜 게 국어인데요. 웃어줘요. 국어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그러웠던 엄마가 연산을 할 때 틀렸을 때 엄마의 표정을 얘가 공기로 느낍니다. 그러면 연산은 엄마와 나의 사이를 안 좋게 만드는 굉장히 나쁜 툴이 되기 때문에 네. 이놈의 연산 때문에 내가 엄마하고 나하고 사이가 정서가 안 나빠지니까 좋아지네요. 공부 정서가. 네. 예, 연산을 가르치고 싶으면 단 건 다 엄마가 해도 돼요. 네네. 동네 102호에서 앞에다가 아파트에다가 붙여놓으세요. 우리 집 아이 102호 초등학교 2학년 이 정도 아이인데 내가 금요일 4시부터 5시까지 무료로 연산을 가르칠 테니까 4명 한정으로 신청하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딴 애들하고 같이 가르치면 엄마가 화가 안 나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전문가가 뭐냐면 남이 애는 아무리 틀려도 다시 해봐 이게 돼요.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해봐가 돼요. 근데 우리 애가 거기 섞여 있어도 돼요. 우리 애만 있으면 잘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애가 거기 섞여 있잖아요. 아이가 프라이드를 느껴요. 유아 초등 시기에 아이의 가장 큰 동기부여는 엄마의 사랑과 웃음이라는 멘트가 또 마지막에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나오셔서 또 다른 분야의 이야기들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실용적인 거를 물어보신다면 네. 실용적인 거에는 대답할 수 있는 게 되게 네, 많으니까 제가 최대한 당장 듣고 따라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분들, 좋았던 부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궁금한 점들도 많이 남겨주시면 다음에 또 소장님 모셔서 실용적이고 생생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